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95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6,6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7일 만에 2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발생이 188명, 해외 유입은 7명입니다.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이충환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17일 만에 이제 100명대로 떨어졌는데요. 확진자 현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내 발생이 188명, 수도권이 148명으로 79%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5개 시도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렇군요. 해외 발생은 7명에 불과하고 문제는 위중증 환자입니다. 계속 늘고 있는데 15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망도 3번이 늘어서 329명으로 치명률은 1.59%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하루하루의 숫자보다는 전반적인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박능호 장관도 폭발적인 확산세는 꺾였지만 이제 안정세 전환의 중대 기로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현재 추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약간 안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 5일째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그전에 300명대, 400명대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오늘 처음으로 17일 만에 100명대로 내려앉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감염 경로가 아직도 불분명한 그런 사례가 한 25%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어디서 다시 또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고요. 네. 문제는 이제 중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어제 하루 새만 31명이 증가를 했고요. 그렇군요. 전문가들이 뭐 이번 주 중에 한 140명은 넘어서겠다고 전에 네네. 한 2주 전에 예측을 했는데 이미 네. 예측한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154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루 새 31명 급증하고 중증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병상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실 위중하고 중증은 또 다릅니다. 위중이 이제 가장 집중 치료가 필요한 그런 중환자실 네. 필요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40명 가까이 되는데 그렇군요. 지금 중환자실은 알겠습니다. 모자라는 상황이죠. 네.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9월 3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는 188명입니다. 어제 3분이 돌아가셨고 현재까지 총 사망자 수는 329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 수가 지난달 중순 이후 처음으로 100명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감소 추세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경각심을 갖고 확산을 차단하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148명으로 4일째 100명대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확산도 지속 중입니다. 또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 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집중적인 거리두기를 통해 환자 발생을 대폭 줄여서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여야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으므로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늘로 5일째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후 2주간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드리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감소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역 조치보다도 국민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방역 주체가 되어 실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강력하였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위험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최대한 동원되어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앙 합동 점검을 통해 교회 61개소 등 21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위반 등 8건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음식점과 카페 약 3만 9천여 개소, 학원과 독서실 약 2,700여 개소 등 총 39개 분야에 약 6만여 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마스크 미착용 등 77건에 대해 현장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를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전 부처에 적정 비율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점심시간 교차 운영 등을 통해 근무 밀집도를 낮추도록 하였고, 특히 지난 8월 30일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관들은 전 인원의 3분의 1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유사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복무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각 민간기업에서도 이러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정적인 치료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은 지난주 대비 320여 개를 확충하였으며 내일까지 77개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환자 전담 치료병원 지정을 통해 이번 달까지 110개의 중환자 치료 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최근 늘어나고 있는 위중증 환자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수도권 중환자의 병상 확보를 위해 국군 수도병원의 8개 병상을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하여 내일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22명의 군의관을 우선 파견하여 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등 총 9개 기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의료와 검역뿐 아니라 현장 방역과 시설 운영에 적극 지원해주고 계신 우리 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13개 시설 약 3,200여 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주까지 3개 시설 1,000여 명 규모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 주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저지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께서 피해를 감수하고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출퇴근과 같이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의,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약속과 모임, 행사는 모두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직장, 종교시설, 학교 등 그 어떤 장소에서든 언제든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의 방심이 우리의 일상을 아주 오래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지치고 있고 이에 더해 방역 조치에 대한 비협조, 방해 사례와 전공의들의 집단적 진료 거부 등으로 걱정이 커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로서는 어떠한 원인이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헌신과 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묵묵히 집에만 머무르며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때문에 코로나19가 점차 줄어드는 것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환자를 위해 땀 흘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들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희망을 잃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고 신뢰하며 모두의 힘을 집중할 때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왔던 우리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정부도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진료 거부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진료 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현장에서 진료 차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 원로, 국회까지 발벗고 나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재협의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환자를 위하여 의료인 본연의 사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국가시험을 앞둔 의대생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여러 학장, 교수 등 범의료계 원로들과 의대, 의료원 협회 요청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하며 재신청 접수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기 바랍니다. 의과대학의 학장님들과 교수님들께서도 이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충환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역당국이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요. 100명대이고 이제 감소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네요. 예, 일단 네. 8월 14일부터 수도권에서 이제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이 돼서 그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네. 했습니다. 또 강화대 2.5단계가 지금 5일째 지속되고 그렇죠. 있고 많은 분들이 그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외출 삼가하고 네. 계시고 그래서 주말 이동량을 측정해봤더니 지난주죠 25%나 감소를 했다. 감소가 됐네요. 지금 또 2.5단계로 왔으니까 네. 이동량이 더 줄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하루에 100명 이상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발생의 80%이고 또 생활 주변, 뭐 아파트라든가 교회라든가 체육시설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좀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제 2.5단계를 올렸는데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대형 병원이고요. 병상이 네. 2,000병상이 넘는 데인데 중환자가 많이 입원하고 있고 네. 여기서 또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까지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7층하고 이제 8층인데 그쪽에서 이제 이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검사를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황을 좀 살펴보자면 오늘 충남 이제 김치 공장에서도 집단 발병이 있었다고요. 예, 충남 천양에 있는 네. 김치 공장인데 처음으로 이제 네팔 국적의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접촉자 조사 중에 지금까지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네. 또 확진을 받은 분의 또 가족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아서 2차 전파까지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 김치 공장이기 때문에 이 김치가 이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런 김치들은 회수 폐기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김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회수 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브리핑 듣기 전에 이제 중환자가 늘고 있고 어떻게 병상을 확보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관련해서도 그 안정적 치료를 위해서 병상 확보 방안들이 언급이 됐어요. 일단 병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병상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계는 갖다 놓으면 되죠. 그런데 그걸 의료진. 운영할 간호 인력이 네. 부족합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 중환자 등 치료하는 그런 의료 인력과 일반 환자를 치료하는 네. 의료 인력은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 문제도 있고요. 네. 또 방호복을 입고 벗고 또 중환자를 치료하는 어떤 기술, 의료 기술들을 또 습득을 하는데 최소한 2주 정도가 걸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마련을 한다고 해도 2주 정도 걸릴 텐데 어쨌든 국군 수도병원에 중환자실을 8개 이상 만들기로 했고요. 내일부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또 앞으로 또 이렇게 확충을 해서 100개 정도 이번 달까지 중환자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활치료센터로 갈 것인가 또 감염병 전담병으로 갈 것인가 분류하는 체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젊은 네. 층 또는 지병이 없는,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 없는 사람은 경증인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로 가야겠죠. 또 네.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증상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이쪽 그 생활치료센터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병상 확보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자, 현재 입장에서는 언제 이제 치료제뿐만 아니라 백신이 나오는지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미국 관련해서도 이제 백신 소식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미국 CDC, 우리나라 네.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주 정부들에게 이르면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어떤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 외신이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10월 말이나 11월 초면 뭐 부분적이긴 하지만 네. 백신 예방 접종이 시행될 수 있다라는 소식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후보 백신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드는 그런 백신, 또 모더나 백신일 것 같은데 지금 둘 다 임상 3상 시험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임상 3상 시험의 중간 결과가 고무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그러니까 승인보다는 네네. 출하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화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5일째 진행이 되면서 대부분 분들이 뭐 이동량이 25% 감소될 정도로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이 방역 당국도 이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좀 지도를 한 것 같아요. 어제 네. 뭐 6만 개소 여러 가지 다양한 업체들, 네. 다양한 형태들의 조사를 했는데 일단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 마스크 착용이 좀 미흡하거나 거리두기가 미흡한 그런 장소들에 대해서 현장 네.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위험 요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앞서 이제 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하고 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제 감염 경로가 이제 불명확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위험한 요인들이죠. 사실 정은경 본부장이 어제 네. 이제 평가를 하기를 이게 이제 10명 중에 4명은 증상이 없습니다. 무증상. 예, 네. 지금까지 국내 확진자를 조사를 한 건데 그렇다면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깜깜이라고 하는 네. 감염 경로를 모르는 그런 경로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수도권에서 5월, 6월, 7월에 조금씩 쌓여갔고 7월에 또 이동량이 상당히 많았고 네. 또 집회 또 교회에서의 어떤 모임 등을 통해서 폭발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감염 경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4명 중 1명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언제든지 이게 집단 감염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로를 모르고 앞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제 교회라든가 뭐 체육시설, 아파트 등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이제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감염됐을지를 모르잖아요. 증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지금 2.5단계되면 3단계에 준하는 그런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하셔야 되고요. 네. 모임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접촉을 끊게 되면 네. 어쨌든 코로나19의 방역 중에 가장 중요한 그렇죠. 것은 접촉을 끊는 겁니다. 거리두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전임의가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오늘 회의를 열고 정부와의 협상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합의되는 부분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우한소 기자입니다. 집단 휴진을 주도해온 대한의협과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의대생 등 의료계가 오늘 회의를 열어 정부와의 협상안을 논의합니다. 전공의 등으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대위원회와 의협 등은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등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은 이미 추진이 중단된 상태고 공공의대 정책을 포함한 다른 정책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는 등의 이유로 철회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를 고발한 것에 반발한 교수들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내과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서울 아산병원 교수협의회도 필수 진료에만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그제 의료계와 국회가 만나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논의가 오갔고 이에 정부는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합의되는 부분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152곳을 조사한 결과 전공의 휴진율은 85.4%, 전임의 휴진율은 29.7%로 집계됐습니다. 의료 시민단체들은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단 휴진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이번엔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겠는데요. 9호 태풍 마이사 오늘 오전 6시 30분 강릉 인근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풍 마이사가 지금 속초 북쪽 동해를 따라 북상 중인데요. 규모가 커서 지역에 따라서는 강한 비바람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태풍 피해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입니다. 부산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의 강풍이 몰아치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려다 유리가 깨져서 60대 여성이 과다 출혈로 숨졌는데요. 각종 구조물이 날아가고 가로수가 뽑히기도 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부산 도심도로. 강풍에 떨어진 구조물이 종이장처럼 흩날립니다. 건물 간판도 뜯겨나가 도로 곳곳을 나뒹굽니다. 한 대형 간판은 도시철도 역사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임시 건물 벽면도 강풍에 날려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에 상륙한 태풍 마이삭으로 도심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층 높이의 이 커다란 나무도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뿌리째 뽑혔습니다. 해안가에는 거센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부두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고 저지대 주민들은 바닷물이 들이닥칠까 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굉장히 무섭지. 이제 해안가에 집이 이리 있으니까 걱정이 돼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위험한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베란다 창문 파손을 막기 위해 창문을 테이프로 붙이는 도중 깨진 유리창에 부상을 당한 6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소식품을 주우려던 40대 여성이 도시마천에 빠졌다 구조되기도 하는 등 태풍의 영향으로 5명이 다쳤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70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3,800여 가구가 정전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냥 바람 너무 심하게 불고 이랬는데 갑자기 촬영 중에 정전이 되더라고요. 부산에서는 광안대교를 비롯한 주요 다리와 도로 등 30여 곳의 차량 운행이 한동안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자동으로 정지됐습니다. 신고리 1, 2호기와 고리 3, 4호기 등 모두 원자로 4기가 멈춰섰는데요. 고리 원자력본부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송전선로에 문제가 생겨 자동 정지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영규 기자입니다.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원전 4군데가 자동으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새벽 0시 59분부터 새벽 3시 1분 사이 신고리 1호기와 신고리 2호기, 고리 3호기와 고리 4호기가 차례대로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 정지된 원전에선 전기를 만드는 발전 설비도 가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송전선로에 문제가 생겨 자동으로 가동이 정지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원자로 정지로 인한 방사선 누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자로 정지 원인은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인한 소외 전력 계통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상세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와 현재 정비 중인 고리 2호기의 경우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자동으로 작동됐습니다. 그 결과 현재 원전 안전과 관련한 설비들은 정상 작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리 원전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에도 침수 피해를 입고 4기의 가동이 정지된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태풍의 첫 길목인 제주에도 기록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한라산 일부 지역에는 1,0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도심에서는 도로 곳곳이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겼고 사람들도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제주 피해 상황 나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로 위로 폭포수 같은 흙탕물이 쏟아집니다. 물이 넘친 도로는 마치 거센 급류가 흐르는 강처럼 물이 차올랐습니다. 날이 저물자 농로 곳곳도 물에 잠겨 하천처럼 변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사람들이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에게 구조됩니다. 구조대원이 연결한 밧줄에 몸을 의지한 채 한 명씩 나옵니다. 그리고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며 짧은 시간에 강풍과 함께 큰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하루 한라산 남벽에는 10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그 밖에 해안 지역도 곳에 따라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토평동과 하원동에선 태풍이 근접할 당시 시간당 최고 120mm, 제주시 애월읍에서도 시간당 110mm 등 주로 제주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집중호우로 인해 성인 허리 높이만큼 물이 찼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 여러 대가 고립됐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도로 통제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12가 와서 차량을 통제했으면 이렇게 차들이 침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경찰이 안 오고 있어요. 그걸 빨리 조치를 해주면은 지금. 이로 인한 차량 고립 등 119에 인명구조를 요청한 사례는 14건에 26명에 달했고 주택 침수 피해도 20건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통제됐던 여객기와 철도 운항이 차츰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공항에서 대부분의 운항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다만 오늘 예정됐던 항공편 가운데 출발 기준 95편이 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철도 구간도 정상화 구간이 늘어나 경전선 모든 구간과 경부선 일반 열차 구간이 정상 운행되고 있으며 경북선은 정오쯤 정상 운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영동선과 태백선은 오늘 중으로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은 속초 북동쪽 90km 해상에서 매우 빠르게 북한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태풍이 지나온 상황을 보면 이번 태풍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어제부터 제주 서귀포 한라산 남벽에는 무려 1000mm가 넘는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고 제주도와 경상도 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40에서 50m의 돌풍도 몰아쳤습니다. 이 태풍이 멀어짐에 따라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고 지금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의 강풍경보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서해안, 경남 해안 지방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이 멀어짐에 따라 예상 강수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다가 남부지방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다만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는 바람이 세게 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에서 가장 늦게 벗어나는 동해상에서는 최대 7에서 10m까지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연이어 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분석대로라면 다음 주 월요일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정중앙으로 관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태풍 진로를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에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